기자가 찾아간 곳은 용하다고 소문난 수원의 한 점집. 그 유명세를 입증하듯 고급 승용차들로 골목이 비좁습니다. 오전 11시 이미 대기실은 예약 손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 총선 때 경합지역 당선자를 알아맞힌 뒤 성과를 올리고 있는 무속인 김씨. 그래서인지 얼마 전엔 모처에서 정치인의 사진을 보내와 올해 대선 판세를 물어왔다고 주변 사람은 귀뜸합니다. 이분이 어떠냐, 과연 단일화 되겠는가, 낙선되겠는가, 김신의 향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사진만 보고도 그 사람의 앞니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김씨. 이 때문에 요즘 김씨의 집에는 색다른 손님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불경기를 견디다 못해 감량에 나선 기업인들입니다. 이들은 은밀하게 직원들의 사진을 가져와 감원 대상자를 골라달라고 주문합니다. 두 사람 중에 이 양반이 감원 대상이 누굽니까 할 때는 빛을 가르쳐줍니다. 감원 대상에 대해서. 그동안에 몇 분이나 보신 걸로 기억이 나십니까? 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이 났습니다. 예. 1000명 이상? 예, 더 됩니다. 예. 느낌이 사장과 맞지 않는 직원은 궁합이 잘 맞지 않는 부부 같아서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낫다는 나름대로의 변을 갖고 있는 김씨. 요즘 들어 기업체 의뢰가 더욱 많아지지만 이래저래 고민입니다. 상당히 어려웠고 괴로웠고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밥줄을 끌어놓는 건데. 취재팀은 과장급 직원의 사주와 관상까지를 풀어갔다는 한 그룹의 계열사를 찾아가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나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또 그다음에 그 이야기 자체는 근거가 없는 일이다. 점을 봐서 60명 이상의 직원을 줄였다는 또 다른 회사. 없었습니다. 교수님 없었고 조금 가끔 가다가 아주 예외적으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동고동락해온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원자를 골라내는 데까지 무속인이나 역술인을 동원하는 기업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취재팀은 수소문 끝에 감원 대상을 이런 식으로 골랐다는 한 기업체 사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촉각낸다는 일이 굉장히 어렵죠. 그게 상당히 답답하다 보니까 오게 됩니다. 그중에 절반 정도는 정리가 된 상태고, 어차피 회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감축을 해야 되고 자문을 구한 결과와 내용들이 잘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죠. 저희들은 아무래도 이제 뉴스를 쫓아오고 또 현 경제나 정치나 여러 사회 분야들이 지금 전혀 카이프를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측이 안 되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또 이런 무속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 나름대로 길을 제시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고 그렇죠. 그런 차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또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에 특히 작년에 올해도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기업들이 많은 그 감량적인 사람을 줄이고 또 설비도 줄이고 하는 그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걸 마침 우리 김은영 씨께서 뭐라고 제가 환청해야 되는지 그걸 해오셨는데 그때 과정이 어땠던가를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딱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어려웠습니다. 그 기도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고 괴로웠고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밥줄을 끌어놓는 건데 이것은 뭐 쉽게 해주는 문제가 아니다 해서 기도에 대한 기도를 굉장히 제가 어렵게 해서 판결을 줬는데 해드리면서도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서는 괴로웠고 근데 신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맞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출세를 못한다. 다른 쪽으로 가서 어떤 더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어떤 위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내가 그런 기도를 받고선 계속 내가 추진했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은 절대 제가 안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왜 그러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개인의 사업을 봐주고 앞날을 제시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멀쩡한 사람 있는 사람 하루 아침에 그거 진짜 날벼락 맞는 일을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뭐 그 사람이 다른 데가 잘 되겠다는 말 가지고는 제가 위로를 가질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제가 안 받고 있어요. 지금 계속 들어오는데도 안 하겠어요. 그것만큼 제가. 그래서 어떤 투자 문제만큼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투자 같은 거는 애매한 경우 상당히 또 곤란스러운 뭐 이런 건 제가 지금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고하지 않고 이제 일단 덮어놓죠, 제가요. 이렇게 덮어놓고선 기도를 한참 드린 후에 이제 여기 이제 오픈을 하고 나서 금방 순간적인 빛이에요. 그러니까 순간 아주 뭐 그거를 잠깐 뭐 제가 서울에 한다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 빛이라고 느끼는 느낌이거든요.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그 양반이 그 관을 입고 있는 사람이죠. 보이지 않고 새카맣게 보이는 사람은 전혀 그 뜻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제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것이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정성과 기도를 제대로 해야지 정말 처절한 기도를 해야만이 그것이 보여주시죠. 뭐 제가 게을러거나 이러면은 결과를 주시지 않아요. 그런 결과가 제 사회의 순간에 때도 경험을 했었거든요. 예. 저도 당혹스럽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제대로 기도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받는 사람이고 기도하기 나름이거든요. 두 분 중에 관음이 누가 있느냐 했을 때 관음 기도할 때 빛이 비춰준 놈이 관음이고요. 두 사람 중에 이 양반이 감원대성이 누굽니까 했더니 빛을 가르쳐줍니다. 감원대성에 대해서. 이게 생일 나이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모르겠어.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할아버지가 얼굴만 비춰주시면은 그 양반이 온 이유를 아시니까. 예, 어떤, 왜냐하면 이 정치에 오실 때는 마음이 하나 중요한 건 하나 갖고 오시거든요. 내가 승진이 될 것인가, 그처럼 내가 집을 팔라고는 나갈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한 가지는. 그럴 때는 얼굴만 비춰주시면 당신은 문서 팔라고 왔다. 이거를 먼저 아세요. 그러면 나의 생일은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비춰주시거든요. 저는 보이거든요. 문서를 볼 때 문서를 들고 들어와요. 마음과 몸이 진짜 그 아주 찢어질 정도로 그 처절한 기도를 해야만이 그 할아버지께서는 어떤 영감을 주십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그 어떤 재물에 대한 그 탐욕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있다가는 영감을 주질 않아요. 크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네. 일단은 욕심을 안 내야 되겠다. 그래야만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절대 그건 탐욕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은 입기를 하는데 그 두 분이 지금 그러니까 요새는 그 감원대에서는 제가 처음부터 잘 안 받고 있어요. 예, 많이 들어오는데 예, 많이 들어오셨어요. 제가 기억을 안 해봤는데 많이 들어오는데 아예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경영기법을 가지고도 살아남기 힘든 경기 침체기에 무속인이나 역술인에게 의지해 감원 대상을 가려내는 우리 기업의 현주소. 무속의 논리 때문에 자신이 내동댕이 쳐진 사실을 알게 된 퇴직자들에겐 퇴직보다 더 큰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SBS 김강석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더욱 놀랍게 했던 것은 그 감원 대상자를 찍어달라고 부탁했던 기업체 중에는 이름만 들면 어딘지 알 대기업들도 상당수 끼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